중국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상에서 10년씩 그 정권을 교체하던 제도를 개헌을 통해서 뒤바꾸고 시황제 재연이라고 불리는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저 공산당 시기들 저거 또 이거 본색이 드러났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안의 인민들은 자, 이런 장기 집권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을까? 그들이 바라보는 국가가는 어떤 것인가? 국가가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의 최초가 언제냐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진나라 진시황 때에 그게 어떤 중앙 그 국가 체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의 시작이었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거대한 그 부족 국가들의 연합이었다고 사실은 봐져요.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지역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부족 국가 중심의 국가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수없이 많이 경쟁하는 형태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장강이나 항하강 같은 농경이 유리한 강 주변에서 번성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그 부족 국가 형태, 단일 민족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된 통일된 중국 국가의 첫 번째 형태가 진시황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형태는 분명히 그때 나온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통일됐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거에서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언어, 네. 문자, 도량형. 그렇죠. 이와 같은 어떤 국가 대 국가로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통일 국가 그 진나라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느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약탈적인 영향이 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만 각국의 좋은 제도들과 좋은 지식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진나라의 제도로 흡수를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인 개조 작업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단순하게 나라만 통일시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깔게 합니다.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진시황의 마차를 타고 전국을 순찰할 수 있게끔 일종의 KTX를 놓죠.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만리장성을 세우죠. 만리장성을 통해서 변방에 성을 쌓는다는 이유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변방 지역에 있는 경제력이나 노동력들을 완전히 소모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에 반란을 할 수 없게끔 전부 노역에다가 젊은 장정들하고 비용을 쏟아붓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딴 생각 못하게. 딴 생각 못하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서 그 성벽만 쌓다가 내려오니까 언제 다시 반란을 꿈꿔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만리장성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질 않지만 대대적인 수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경지를 확대하고 세수를 늘리고 뭐 이런 국가 재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진나라는 엄청난 재화들을 긁어 모으게 되죠. 이 모든 재화들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다가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진시황은 자기 자신의 어떤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만연해 있던 그 유학의 학자들을 전부 다 통폐합을 하죠. 언론사 통폐합하듯이 개길 수 있는 애들을 사그리 없애버립니다. 우리나라 폭군들이 서원 철폐하듯이 대학교 없애듯이 이 반론을 일으킬 만한 세력을 미리 처리를 해버리죠. 네. 또 갖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어떤 토목 사업 같은 SOC 사업에 안 쓰고 자기 왕궁을 늘린다든지 아방궁을 뭐 짓는다든지 이런 쪽에다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국세가 확 기울어서 그게 이제 한 40년 만에 3대가 못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나라가 분리된 게 이제 유방과 항우가 나오는 초한지의 시대가 그 이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당나라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태어날 때까지 굉장한 혼란을, 내부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처음에 그 중심 국가의 어떤 그 통합 국가의 길을 걸어오다가 굉장히 많은 수의 국가들로 나눠져서 격변을 겪게 되는 시기를 겪다가 다시 재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그 국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 백성들은 일반인들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봤을까라는 쪽에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도자, 백성들이 보는 지도자에 대한 시각.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뭐랄까, 우리 왜 중국 옛날 역사를 보면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순 시대, 그렇죠. 태평천국이 나오는데 요순 시대에 태평천국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과연 태평천국의 그 시대에는 도둑놈도 없었을까? 옆집 사람하고 장기 투다가 둘이서 치고받고 싸움도 안 했을까? 예? 술 먹다가 앉아갖고 에이 놈 시키 선배 후배도 몰라보고 뭐 하다가 싸움 안 했을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태평천국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면요.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이시웨이텐. 5글자입니다. 민, 백성민. 우리 너무 다섯에 지금 네. 저기 하는 거 아니야? 민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네. 백성은 뭐뭐로서 시, 식, 먹는 거. 웨이텐, 하늘을 삼는다. 백성이 힘들 때 뭐랄까 하면 항상 성군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고 백성이 편안하면 먹고 살기 편안하면 성군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요순시대에 성군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은 백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당시 농경사회가 이제 정착이 되고 할 때인데 제일 무서워하던 게 황하의 범람이었거든요. 황하가 넘치면 하늘이 놓였다. 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하늘이 놓였고 왕이 뭐 잘못한 거 아이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왕보로 홍수를 책임져라. 그렇죠. 뭐 이런 유로 가는 거지. 황하가 범람하지 않으면은 성군이 되는 거예요. 전설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 재미로 오늘 이야기 딱딱하니까 네. 우가 밤에 들어갔고 정말 울적해갖고 일하다 힘들어갖고 핸드폰을 했대요. 친구들 보고 야 한잔 안 할래? 야 우리 마누라 때 겁난다. 나 지금 못 나간다. 너무 늦었다. 이러고 있는데 에이 새끼들 저 하나 안 나오고 이러다가 한잔 할래? 포장마차다. 이랄까. 안 그래도 목이 칼칼했다. 어디가 갈까? 내가 금방 갈게 하고 친구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냐면 용왕이 나왔어요. 전설시대입니다. 용왕. 와, 네 얼굴이 왜 일로 갈까? 들어봐서 공무원 못 해먹겠다. 와, 그러니까. 광에 넘치면 내 탓이라 하지. 그러면 안 되지. 머리가 바로 다 샜다. 얘가 내가 막 더 때려치우고 사표 낼 거다 하고 둘이서 막 친구하고 용왕하고 둘이서 막 하다가 용왕이 술이 쳐버린 거야. 아유, 친구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야, 친구가 좋다는 건 뭔데? 내가 도와줄게. 뭐. 그러니까. 용왕이 그때 황하를 막을 수 있는 물품을 빌려줍니다. 용왕궁에 있던 보물인데 여의천봉이란 걸 빌려줍니다. 그걸로 황하를 딱 막아가지고 넘치지 않고 순이 죽고 나서 황하를 다스린 공로로 우가 최초의 왕조 상황나라 왕조의 왕이 되는 거죠. 유임금이 전부 쉽게 말해서 진짜 최초의 왕조 왕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 그 손오공의 여의봉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물론 용왕님은 굉장히 후회를 했죠. 그죠? 내 술 취했고 또 소리 해갖고 내가 보증을 서줬다 이래가지고 나를 했는데 다행히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돌려줬대요. 그래갖고 내 돈 다시 술 안 먹는다고 용궁에 깊이 감췄는데 나중에 당나라 때 원숭이 한 마리가 들고 도망가서 기에 넣고 도망가죠. 예. 그게 여의천봉, 여의봉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았다고 하는데 자, 그럼 두 가지요.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가지요. 황화가 안 넘쳤다. 우리는 편히 먹고 잘 살았다. 그럼 성군. 네.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면은 성군. 민이 스웨이텐. 백성들에게는 그저 잘 먹이 주면 그게 하늘이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과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문화적인 문제하고 글로벌적인 문제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합시다. 민니 스웨이티안. 과연 잘 먹고 잘 살면 성군인가? 그 당시에 중국의 주요 산업은 사실상 농업이에요. 농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구가 장강과 항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중화, 장강과 항화 사이에 껴있는 그 지역에 인구들이 집중해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농사가 제일 잘 예. 되거든. 강과 강 사이니까 어느 쪽에서 물을 받아다가 농산 짓잖아. 그러니까 그 농사 지니까 물이 넘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북방이나 그 남방에 있는 애들은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중화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이에 껴있는 중앙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대부분 중심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중국의 수도가 3,500년 동안 낙양을 비롯한 시안 이쪽에 유지됐던 이유 자체가 거기가 생산산물이 집중되고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다 변두리였던 거예요. 사람 살아도 유목민이나 무슨 마적단 같은 애들만 사는 거고 정상적인 중국 백성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였거든. 근데 여기 모여 사는 백성들은 딴 게 없어. 그냥 때 되면 씨만 뿌리면 큰 탈만 안 나면 가을 되면 거두고 그걸로 하고 변함없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 안에서 지도자가 누가 바뀌든 왕이 뭐가 바뀌든 관심이 없는 거야. 나 먹고 사는 데만 걱정이 그렇죠. 없으면 되는 심지어는 거였거든.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성군인 거죠.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도를 가르쳐라라고 해서 국가가 중앙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공자였고 이 공자가 여러 가지 관료라든지 어떤 지금의 정부 체계의 군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몇몇 관리들이 세금 걷고 뭐하고 하기 위한 체계를 만든 것뿐이지 민의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기적으로 약 한 300년에 한 번씩 희한하게 동아시아에 이 홍수가 나요. 이게 일종의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그런 건데 중국의 근간이 되는 강이 항화하고 장강이잖아. 장강인데 양쯔강인데 이 수원이 다 어디서 오냐면 히말라야에서 와요.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하고 중국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비구름대들이 이 산을 못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성 구름이 밀려오든 또 대륙 안에서 위쪽에서 구름이 내려오든지 간에 이게 중간에 딱 부딪혀가지고 히말라야를 만나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물을 쏟아내는 거야.
그 물들이 중국의 농산물 생산 경작지를 만들어내는 그 물이 되는데 300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수가 나면 인력으로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홍수의 걷잡을 수 규모가 없는 홍수가 아니고 나버리는 거예요. 되게 여의주로 막은.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전설에서 그렇게 아니면 방법이 없을 당대로 지금 현재 기술로도 황하 유역이 홍수가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토픽스도 못 보던 그런 홍수가 납니다. 지금 말 그대로 황하를 그대로 다 자연 그대로 둔다면은 황하 유역에 그 농경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죠. 한 인구 1억이 쓸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위험한 그 어떤 범람이거든요. 지금 황하도 일반적으로 지금 학자들이 그걸 찾아내려고 합니다만 약 35년 주기로 범람을 합니다. 크게 약간 큰 규모로. 근데 그게 한번 엄청 규모로 정말 뭐 소장님 말대로 3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큰 규모로 한번 범람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아마 거의 전쟁 이상의 큰 완전히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원폭이 떨어진 한 방으로. 원폭이 몇 방 떨어진 것 네. 같은 그런 지형이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농경지가 사라지게 되면 자 농사짓던 농민들이 아사를 하고 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렇죠. 유민이 네. 먹고 살려면 또 뭐 강도 있다고 산적질도 다 하는 거고. 도둑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민이 나타날 때마다 국가가 계속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 유민을 필두로 해갖고 이게 다 왕 탓이다. 무슨 난. 그래서 무슨 뭐 홍건적의 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전 국민 중국에 있는 인민들의 숫자가 한 10% 정도가 아사선상에 오르면 무조건 정변이 일어나고 국가가 바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누가 써먹었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또 그 말이 옛날에 그 시대에 유행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백성을 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 네. 이게 중국의 고전적인 명언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는 백성들 딴 게 없어. 치수만 잘해주고 이 사람들은 10% 이상만 바꿈지 않게만 유지시켜주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통치 철학 안으로 수천 년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안 되는 시점이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하는 순간 스스로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놔 버려요. 아예. 이거는 내가 내 탓으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 이러한 그 변화가 공산중국이 생기고도 있었어요. 이게 과거에 이제 방금 말한 기후적인 문제나 농경의 문제, 치수의 문제를 떠나서도 중국이 공산중국이 만들어지고 개혁개방 직전까지 모택동의 어떤 그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들이 실패해 갖고 전 국민들이 아사선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미 그보다 30년 전에 청왕조가 무너졌고 공산중국이 생기고 나서는 모택동의 어떤 그 50년 권력이 70년을 못 70년대 초반에 가서 무너지게 되고 개혁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의 정치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때거리에 지장 없이 해주는 거. 이게 모든 정권을 유지하는 위정자들의 그냥 그 극적인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달성해주면 백성들은 절대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의 정치 상황인 겁니다. 네. 거기다 한 몇 가지 이제 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뭐랄까 문화를 잘 안 바꿔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다. 그럼 거기서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만약에 반론을 가진데 뭐 반론을 갖다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한 100년 걸립니다. 이거 뭐게 하고 뭐하고 신기한 물건이 떨어지죠. 이게 뭘까? 뭐에 쓰는 걸까? 라고 할 중국 사람은 딱 고민하다가 고민할 거 없으면 그냥 하나 돼서 집에 딱 상자 속에 모셔놓습니다. 아들 보고 물려줍니다. 얘야 이러면서 우리 가보냐. 근데 아버지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봐라. 그럼 걔가 또 죽을 때 저거 손자한테 물려줍니다. 즉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그 사람들 문화는 중국 문화는 뭐예요? 전통적으로 황제 폐하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쪽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완쇠 하던 그 버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문화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중국이 먹고 살만 합니까? 안 합니까? 제법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허점이 뭔가 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부자는 너무 부자고 아닌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아직까지 1960년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50년대, 60년대. 아까 얘기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지금부터 송작가 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세상 가깝게 아마존과 만나는 핑크빛 활력 365일 매일 챙기는 이너뷰티 워터 이너뷰티 솔루션 NK 타이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시고 있는 타이보 차의 효능에 대한 거는 아마존에서 자생하는 그 라일락 나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의 나무고 그 나무의 외피를 긁어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끓인 게 타이보예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까지 발견됐던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면역 강화 능력을 가진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항암, 항염, 당뇨 등의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게 가루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가지고 네. 그냥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리터짜리 30병을 만들어서 드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특별히 만든 프리미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뜻하게 드실 분들은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 1+1 배송되는 이 40병이 지금 45,000원 정도 되고요. 특히 환절기 들어서 기침 감기 하시거나 기관지 약하신 분들 이 타이브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시고 또 인증샷 올려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장품 3종 세트가 네. 여러분에게 배송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지금 있는 공산당 정부에도 최고의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진짜 극빈한 거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시진핑은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빈을 다 몰아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그리고 지금 있는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의식주 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 안에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 매년 그 상승률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 국민 생활에 대한 부분에 속해져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강 상태에 들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나 변방들을 어떤 방식으로 빨리 해결해서 완벽한 사후강 사회를 시대를 만드느냐가 시진핑의 목적인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유일한 기술 5대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쌀, 밀가루, 계란, 우유, 설탕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에 대한 거는 가격을 국가가 고시를 해놓고 무조건 그 가격을 지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상황을 이미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평균 임금들을 높여가면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 아까 얘기한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요구들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진핑은 내가 2045년까지 해결할 테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이만큼 성장했고 내년에 얼만큼 성장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신뢰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 순간까지만은 절대 중국에 있는 인민들은 시진핑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서방 언론이 보는 그 위험성은 뭐냐면 중국 안에서 그 중국도 55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민족 국가로서 저 안에서 지역 분권 또는 민주화 요구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원래부터 55개 민족 국가가 섞여져 있는 나라였고 끊임없이 그들이 권력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의 역사를 3,000년 이상을 해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민족 국가로서 시작해서 불과 4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3000년 동안 이 인민들을 다뤄왔던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상이 있는 거야. 네. 그게 유가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사상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유학의 베이스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지금에 있는 권력자와 일반 인민들하고의 수직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돼 있는 중국 인민들이 한꺼번에 민주화 열망을 통해 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지금 있는 공산당을 몰아낸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어차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겠죠. 뭐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같은 것들이 바꿔져 개방화가 이뤄지고 외국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 개방의 정도를 잘 조절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성장치와 복지와 이런 관계들을 절묘하게 잘 배합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의 시진핑 정권은 최소 45년 중국이 그 49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국 100주년을 선포하는 공산당 생긴 거는 이제 42년이지만 중국이 만들어진 49년이라고 하는 건국 100주기에 갈 때까지는 지금의 공산 중국은 충분히 유지되고 지금의 그 어떤 역량을 발휘할 만한 힘이 있다. 오히려 미국이 그 전에 지금 이민자들 사이에 또는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역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말 좋으신 지적인데 우리 그 진시황의 분석행위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사람들이 뭐랄까 왜 진시황이 그런 짓을 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사회 분위기 문제였어요. 그게 진시황이 그걸 갖다가 사회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분위기냐면은 옛날에 왕은 천자라서 천자 하느님의 보낸 저 외계인이 UFO 타고 보낸 하느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천자님은 무조건 옳았는데 춘추 전국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천자가 알고 보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라.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천자가 우리 없으니까 다 죽네. 그러니까 나도 왕해볼까? 나도 왕해볼까라는 분위기가 그 시들 춘추전국을 한마디로 하면 나도 왕할래가 그리고 다들 잘났다고 하는 시대에 보니까 뭔가 뭐 이론이 넘쳐나는 거예요. 음양가, 농가, 잡가, 법가, 한비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의학, 농업, 복 치는 거 이거 예, 점치는 거, 점치는 점서. 거 여기에 관련된 책은 놔두고 나머지 정치 사상에 관련된 거. 뭐 제자백가 사상 때부터 있었던 이런 주에 관련된 책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사상 통제를 해버린 맞아요. 거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게 지금 또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왜 글로벌화를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지식인청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너가 언제부터 좀 배가 많이 나왔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너가.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한 바로 제2의 분석행위가 우리 말라면 요즘 말라면 이거 네트워크 통제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시황제가 시도했던 사람을 그만큼 몰살을 시키고 책이란 들 다 불태웠을 시절하고 지금에 와서 그게 어떤 통제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 통제를 하면 할수록 또 반발 세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는 잘 다스리느냐가 이게 관건이라 봐요. 옛날에 없던 변수니까. 옛날에는 그런 변수가 없고 말 그대로 소장님을 들어 그대로 다 됐어.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다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왠가 하면 지금 요즘 탱크가 다 앞에서 서가지고 만졌고 맞고 이러다가 지금 가지고 외국에 가고 할 말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아까 너무 잘 보신 게 미국 사회는 아예 막을 생각을 못 하죠. 막았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히스패닉부터 해갖고 코리아타운 가면 뭔 이야기 나오고 뭐 나오고 자기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런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정책대로 가기가 편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분석행위를 신종 분석행위라는 중국이 앞으로 마음대로 가기가 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그래요. 여기다가 우리 여기다 빌딩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뭐에 도움이 됩니다. 예 하면 옛날에 아무도 답을 안 했는데 그건 아니지. 여기 들어가면 교통량 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사는 주민들 차 막혀서 못 살아. 반대 이러거든요. 옛날에 생각상도 못 하는 짓이라.
그게 미국은 이미 만연돼 있고 한국도 그렇죠. 중국은 만약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막아버리면 앞으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빠르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의 작전대로 된다면은 향후 10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우습게 보는 국가가 돼버립니다. 이게 아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신종 분석 행위가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인터넷 정책하고 통해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이 하는 인터넷 정책의 특징은 일단은 하나로 다 몹니다. 위챗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를 국가 공인 플랫폼으로 쓰게끔 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챗을 통해서 통신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통신 내용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불온한 사상이 나오거나 국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때마다 1,000만 명이 넘는 시발단을 풀어가지고 하루에 1억 개가 넘는 새로운 쉽게 말해서 여론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통제를 해서 보냅니다. 실제 위챗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인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송작가 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 이 앰퓨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해.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 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쇼핑부터 시작해서 관공서에 어떤 서류를 띄거나 필요한 행정 업무, 뭐 세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챗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거는 뉴스를 전달하거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뉴스를 송출하거나 전달하거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올리면 필터링 해갖고 지고 잡으러 와요 바로. 그 정말요? 내가 위챗에다가 시진핑은 돼지야라고 쓰잖아. 그러면 그게 깜짝같이 1분 만에 사라지고 내 핸드폰은 위치 추적을 해갖고 공안이 잡으러 와요. 너 왜 돼지라 그랬어?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국가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제나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카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외국의 SNS 자체를 중국 안에서 운영하지 못하게끔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나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어떤 그 사상의 전달이라든지 일종의 형태 없는 여론 조직, 언론 조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할까 한데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장님 그거 좀 예리하셨다. 위챗으로 통일한다는 거. 사실은 정말 놀랐어요. 갈 때마다 어쩌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그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시장 바닥에서 우리말로 하면 저 떡볶이 하나 먹는데 그걸로 핸드폰으로 이거 끄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제가 돼요. 그런 정도로까지 앞에 딱 이렇게 달아놨죠. 정말 놀랐습니다. 네, 광저우 가니까 진짜 국어를 하는데
위챗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엎드려 있더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갖다 대주면 거기서 우리가 얼마가 나갔고 구글이 된 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거지가 쉽게 말해서 이거 핸드폰 들고 위챗 해갖고 저한테 몇 푼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QR코드. 와.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죠. 예. 결국은 이 위챗을 통한 그 개개인적인 통제는 국민들한테 일종의 전자팔찌를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경제활동, 운영활동, 사상을 국가가 검열하고 있다라는 게 가능해져 있는 게 지금의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통신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수혜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 국가가 위챗을 쓰면 세뱃돈을 3,000원, 5,000원씩 막 꽂아주잖아. 명절 되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어. 그러게요. 그럼 위챗 안 쓰겠어? 써야지.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그 통제 방식. 이거를 중국이 개발해내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주민 통제 수단이 되고 이게 앞으로 중국의 통치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뭐랄까 공자가 디지털 공자가 한 명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요. 사실 오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우리가 좀 주제가 바뀌었지만 과연 이 시도가 성공을 할까 안 할까 우리가 지금 그거 알아보는 그 뭐 내용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그런 시도가 그죠. 이런 거기에 대한 이미 계획을 짰다는 거죠. 그죠. 미리 전부터 그 전에 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 그럼 하지만 이런 발목을 잡겠다는 이미 어느 정도부터 오래 전부터 그게 꾸준히 계획되어 왔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가면은 이게 이 계획이 별 문제 없이 성공될 거라고 본다. 아무리 글로벌화가 돼도 그렇게 성공해야 저는 항상 그 다음에 그래서 줬다고 저 혼자 생각했을 때 성공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수많은 사람들 달래주면서 가야 되는 저쪽보다는 저쪽들을 넘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뭐 요즘 시세 같으면 야 럼프야 예 형님 좀 와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럼프까지는 직접 못 불러도 두테르테 같은 애들한테 야, 너 정권 영장하고 싶으면 이 디지털 이 정보 통제 이 시스템 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비 다 대줘. 오늘 프로그램 다 깔아줘. 예, 제가 네가 한번 해봐. 맞아요. 그게 사소한 게 쌓여갔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그 핸드폰에 쉽게 말해서 거의 모든 핸드폰의 두뇌를 제작하는 그 회사가 넘어갔대요. 오늘 퀄컴. 팔렸대요. 네. 예, 팔렸는데 중국 쪽으로 완전 중국계 돼버렸대. 그래가지고 또 그 회사가 또 화웨이하고 제일 친하대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파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말렸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외국 기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넘어갔더라고요. 사소한 게 눈에 안 보이는데 다 보입니다. 그 잡는 게. 그럼 핸드폰 전 세계 핸드폰을 만들려면 그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중국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앞으로 디지털을 통한 이런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한 방식의 주민들을 통제하고 국가의 여론을 디지털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전 세계에 퍼져지게 되면 어느 국가가 중국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도 장기 집권을 하고 안정적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방식대로 가게 되면 중국식 디지털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장악할 수도 있겠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방언니는 아마 뭐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기 바코드 아마 사람들한테 찍어가지고 아마 나중에 살게 될 거다. 666의 짐승의 낙인을 받지 마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그런 들었죠. 얘기 많이 바코드를 들었지. 갖다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찍어놓고 앉아 있을 거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 형태가 이미 그게 돼버린 거예요. 맞방언니 이해 못할 거라는 게 제 어릴 때 항상 우리 농담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도 이해 물도 못해요. 팔 거야. 물도 팔 거야. 물도 팔 거야. 대동강물 김선달 달고 물도 맹물도 판다. 맹물 돈 받고 사 먹을 놈아. 그랬어요. 지금 그거는 이미 생순을 갖다가 우리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오래됐어요. 네. 근데 너무 지금은 당연한 건데 우리 어릴 때 그랬다면 미쳤냐 이랬습니다. 그게 마찬가지. 그게 바뀐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일단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코드가 그쪽에서는 인민들한테 이미 채워버린 거예요. 대단한. 근데 그걸 갖다가 하루만 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중사 뭐 하려면 한 10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중국인의 계획성 그리고 인내력 그리고 추진력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중국은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로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 지금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역량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감 요소를 느끼는 거는 중국이 안정되면 될수록 반대 진영에서 오히려 불안감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나? 우리도 저렇게 흡수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사회 보장을 중국이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시진핑이 하든 후진타오가 하든 장점엔 아들이 와서 다시 하든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단지 먹고 살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버릇이 돼버린 배부른 족속들이 쉽게 말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의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정치 체계, 통치 체계 자체는요. 중국의 역사로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늘 각인이 돼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비법은 굶기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에게 나는 뭘 하고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 통제를 하는 이상 중국 안에서 갑자기 반발 세력이 생겨나거나 뭐 정변이라든지 뭐 진짜 무슨 대기근 화산 폭발 이런 게 일어나서 대기아가 오거나 경제에 대한 부분이 폭망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변이 일어난 역사가 없다는 것을 오늘의 교훈으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